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지금 시간부터 여러분 논리적 사고로부터 쭉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이 있으면 스탑시키고 이제 설명을 엄청나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문제 푸는데 막 몇십 분씩 소비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수학 이론이라든지 여러분이 필요한 공식들을 얻어가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소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다 싶으면 계속 보고 내가 아는 부분이야 그러면 스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네, 일단 논리적 사고력 같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 유형 1이고요. 오류의 유형 찾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의도 확대 오류, 논점 일탈 오류, 애매문의 오류, 순환 논증 오류, 감정의 어수선 오류, 헐 하면서 밑에 거 내려와 버리면 또 원천 봉쇄 오류, 흑백 논리면 성급해 버리면 별거 다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게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순간에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거를 공부할 거냐, 공부 안 하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아예 공부 안 할 거냐, 뭐 이 정도가 나눠지겠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원하시는 게 중간 거예요. 공부는 안 해도 혹시나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요거죠. 이쪽은 여러분 논리학에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위해서 논리학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학문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푸느냐, 이런 정도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당연하게 단순하게 풀어야지로 생각을 귀결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풀 수 있냐면요. 조금 이거는 여러분 뭐랄까요? 네. 언어들에게, 이런 언어들 있잖아요. 언어들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애매문의 오류다. 잘은 모르겠지만 애매한 문장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생긴 오류인가 보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논점 일탈의 오류다. 그러면 어떤 논지가 있었는데 그 녀석을 벗어나면서 그걸 주장하는 거니까 뭐 논점 일탈 오류다. 이렇게 대충 판단이 들죠. 그 정도만 갖고도 여러분 시험 문제 푸는 지장이 없어요. 혹시나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근본적인 문제가 등장해서 틀렸다? 근데 여러분 그거 어차피 공부하려고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을 소비해서 그걸 공부한 거 치고요. 얻어먹는 점수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 안 할 거니까 이런 글들 가운데 최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해보고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했었겠지. 요 문장은 요것 때문에 요러겠지. 정도의 어찌 보면 이런 꼬투리를 잡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특별히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단어들에게 여러분 굉장히 어찌 보면 초점을 맞춰서 문제 나온 거 적어도 여러분 문제 나온 거 정도는 내가 알아맞힐 수 있게끔 그것만 여러분 연습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시간 내에 논리학을 내가 다 공부한다.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선원지 긍정의 오류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어차피 시험 공부 이거 못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초에 버리는 게 맞는 거고 안 돼 있다면 돼 있는 분들은 조금만 하면 되지만 안 돼 있는 분들이 굳이 여기까지 공부한다? 제가 볼 땐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버리고 차라리 이런 문제들에서 글자를 내가 해석하는 거. 문제 몇 문제 나오면서 뭐 뒤에 문제 모의고사도 보면서 모의고사 나오는 몇 문제 그런 몇 문제들만이라도 내가 얻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서 시험을 갔을 때 비슷한 게 나왔다? 그럼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전략이 맞습니다. 얘는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는 마세요. 내가 공부했던 게 이만큼이야.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해.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이 여러분 제일 주요할 겁니다. 자, 얘는요. 뭐냐, 어떤 오류냐 이거 설명해 보자 하잖아요. 일단 읽어보면 대부분 알아요. 무단횡단을 했는데 그죠? 지나가던 차가 다해를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는데 그랬는데 또 사람을 치어서 2명을 죽게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죽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 자기 때문에 2명이 죽었대요. 물론 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살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죠. 하지만 그죠? 어차피 2명을 죽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다해는 살인자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요새 논리를 떠나서 그냥 윤리적인 개념을 보면 그냥 무단횡단하다가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느낌상. 그래, 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여기는 오류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것 때문에 이뤄진 사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다해가 무단횡단을 하는 게 살인하려고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빨리 건너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도 확대의 오류. 그렇지. 얘가 의도가 그냥 건너려는 의도였는데 얘 때문에 사망사고가 일어난 거를 살인자라고 판단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도의 확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 확대 오류 괜찮잖아요, 여러분. 얘는요. 논점 일탈의 오류.
한마디로 이건 계속 다해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나해나 라해나 이름 바꿔서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고 해봐요. 그러므로 나해는 살인자이다. 가해는 살인자이다. 뭐 이렇게 섞었다고 해봐요. 그건 진짜 완전 뜬금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얘는 왜 나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런 거겠죠. 애매문의 오류 같은 경우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혹시나 뭐 그런 걸 대충 예를 들자면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애매해서 혹은 뭐 아니면 문장 자체에 중의성을 갖고 있는 문장을 써버려서 단어를 써버려서 중의성으로 해석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별의별 경우가 다 있을 겁니다.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하는 거는 얘는 얘고 얘는 얘인데 얘는 얘고 얘는 얘라서 결국 얘는 얘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거대한 오류가 생기게 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는 당연하게 그냥 말 그대로 감정에만 막 호소하는 논리적인 개념이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겠지 라고 여러분 대충 생각 들잖아요. 그걸로 풀어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무 커요, 여러분. 영역 자체가. 그래서 얘는 여러분 1번이 답인 거고요. 자, 2번은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몇몇 신문들 사설을 통해서 공격서를 제시했다. 어떤 사설은 전시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전쟁을 무서워하는 국민은 매국노라고 못 박았다. 그러니까 얘는요. 전쟁 무서워하면 매국노야. 벌써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의 여지를 주지 않는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원천봉쇄 오류가 맞아요. 말 자체가 보면 알잖아요. 이건 뭐야? 그냥 딱 끝내버렸어. 흑백 논리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흑백 논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야 라는 딱 이분법적인 사고가 조금 보여야 돼요. 여기는 매국노랑 애국노가 애국노는 좀 그렇네요. 애국자가 매국노가 이렇게 있다면 네, 매국노랑 애국자를 구분 짓는다라고 보면 약간 흑백 논리 쪽이랑 가깝긴 한데요. 전쟁을 무서워하는 국민은 뭐 얘가 아니면 얘야 라는 딱 뭐랄까 그것보다는 원천 봉쇄 쪽이 조금 더 가깝구나라고 느껴져서 그냥 답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뭔가 해석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 최대한 같은 뉘앙스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하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다가, 이거 같네라고 생각했던, 그러다가 틀려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틀렸을 때 항상 제가 잘못했던 게 뭐냐면, 하나에 제가 많이 집중을 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에 딱 꽂히면 그거 이외의 거는 아예 생각을 잘 안 해버립니다. 네, 물론 저의 경우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하나에 딱 꽂히면 그걸 안 놓쳐요.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저도 한 횟수로는 막 몇 년 돼가요. 네. 어마어마한 연수가 돼가요.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요. 뭘 느끼냐면, 이제 과거에 문제 풀었을 때와 지금 문제 풀었을 때는 달라요. 뭐가 틀리냐면 지금은 약간 내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뾰족 올라온 나의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 중에 이렇게 뾰족 올라왔어요. 해놓고 나는 혼자 자뻑하고 있는 거예요. 와, 나 대단해. 이런 생각을 나는 하고 있어. 막 혼자 자뻑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대다수가 틀려요. 그러면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 거는 나 똑똑이야 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많이 맞춰야 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면 내 자체에서 이 생각을 죽여야 돼요. 너 들어가. 그래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됩니다. 둥그런 생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냥 평이한 시험이고 시간의 압박이 있는 시험이라면 대다수의 문제가 여러분 둥글게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내 생각으로 뾰족해서 이건 나만 알걸? 이건 나밖에 생각 못하는 걸걸? 절대 답 아니에요. 알겠나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살짝 죽이고요. 전반적인,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가 갑자기 탑재를 해야 돼요. 와, 솔직히 이건 아니지.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이러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뉘앙스 해석이 어찌 보면 굉장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요, 흑백 논리라는 개념은 제가 이제 매국노라는 개념에서 제가 지금 꽂혀서 매국노와 애국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흑백 논리일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처음에 드는 어떤 생각이라고 보면요. 근데 그 생각이, 이건 나 혼자만의 전반적인 그냥 매국노라는 거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구나. 집어들어가. 아닐 거야.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 1번 쪽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 하고 1번을 숙여서 내가 체크하는 겁니다. 대신에 답은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 문제들은요, 일단 언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석을 조금 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구나, 단어 자체에 대한 해석을 조금씩 더 해봐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다음 유형 2로 넘어갈게요. 조건을 바탕으로 추론하겠는데 A부터 E는 마라톤 경기 1등이다. 다음 조건 바탕으로 할 때 최종 순위가 2등인 사람을 골라봐 그랬거든요.
출발 직후 1등은 C이며 B와 C 사이에 두 명이 있다. A는 B보다 앞서 있으며 가장 먼저 반환점을 통과했고 E는 D보다 먼저 반환점을 통과했다.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일단 이 문제 여러분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시간 낭비가 제대로예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 따다다닥 맞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막 풀면 기분이 좋은 유형의 문제예요. 대신에 이 문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푸는 게 가장 약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좀 제대로 이렇게 딱 카운트를 잘 해서요. 문제 풀기에 조금 오래 걸린 것 같다 싶을 때 무조건 끝내야 돼요. 오래 걸릴 거 싶다. 아, 이거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멈춰야 됩니다. 다른 문제 풀고 다시 내려와서 싹 다 풀고 다시 올라와 다시 풀어도 돼요. 이게 없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문제 풀다가 잠깐 중간에 멈추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왔다? 이게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풀어도 돼요. 중간에 잠깐 스탑해도 돼요. 대신에 이거 푼다고 시간을 2분, 3분, 4분, 5분 잡아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 문제 자체를 일단 한번 볼게요. 출발 직후 1등은 C이며 B와 C 사이엔 두 명이 있다. 그러면 C가 일단 1등이고요. 두 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나 봐요. A는 B보다 앞서 있으며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약간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출발 직후도 이랬어라는 전제가 좀 필요해요. 네. 그냥 A는 B보다 앞서 있으며 가장 먼저 반환점을 통과했다? 그럼 뭔 소리야? 네.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A가 앞서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뒤에 있었는데 가장 먼저 반환점을 통과한다는 개념이면 중간 순위가 1등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와다다다다 다 따라잡아서 1등이라는 소리인지 알 길이 없긴 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문제는 살짝 네, 중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서 아주 썩 깔끔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냥 여기다가 일단은 요 앞말을요 그냥 그렇다 치자 정도로 해석을 해버리면 A는 B보다 앞서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A가 앞에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한번 문제를 푼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D2가 남았는데 D2는 뭔지 몰라요. 네. 근데 요거 이외에는 변동 사항은 없다기 때문에 E랑 D가 네, 뭐 E는 D보다 먼저 반환점을 통과했다. 뭐 계속 그랬나 보죠. 뭐. E랑 D가 이런 식으로 왔나요? 네. 그래서 E는 D보다 먼저 반환점을 통과했다. 이렇게 쓱 가다가. 근데 그 중에 A가 가장 먼저 반환점을 통과했다는 말 딱 한마디 있죠, 여기요. 네. 그래서 얘가 앞으로 툭 튀어나온 형태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뭐랄까 여러분 깔끔하진 않아요. 여러분 느낀 거랑 똑같을 겁니다. 약간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문제 자체를 봤을 때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나만의 독특한 생각으로 덤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론을 따르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똑똑한 그 머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머리를 쫓아가보자 라고 생각하는 그걸로 여러분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자기 똑똑으로 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살짝 요만큼 중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지가 있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아래 보기 1은요, 성향이나 조건에 대한 설명이고, 이거는 개인이나 조직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요. 종합해서 내린 결론을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세요 했는데, 자, 보기 1은요, 수혁의 아버지는 화를 불같이 내는 스타일이고, 수혁의 마음은 열이 돼요. 수혁은 메모해두지 않으면 약속을 잘 잊어버리며, 경쟁을 좋아하고 지기도 싫어한대요. 동진이는 수학과의 선생님이고, 수혁이가 매번 숙제를 해오지 않아 동진이는 꼭 숙제를 해오게 하려 한다.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빠한테 일러. 이거 제일 먼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좋지 않은 행위죠. 네. 그러니까 얘는 경쟁을 좋아하고 지길 싫어하니까 분명히 뭐 같이 경쟁자를 붙여놓는다든지 메모지를 하면 메모를 해놔야 약속을 안 잊어버리니까 메모지를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네. 일단 1번 보니까 수혁이의 아버지에게 숙제하지 않으면 알려 도움을 요청해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맞아 보여요. 아빠가 불같은 성격이라서 우악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혁은 마음이 여리니까 상처를 받겠죠.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라면 윤리적으로 이게 뭐랄까요 감정이 아무렇지 않다라 그러면 여러분 글쎄요. 네. 우리가 세상을 어찌보면 좀 더 삐딱하게 살아온 게 아닐까 싶긴 하고요. 이런 스타일의 답일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위, 그죠? 아빠가 화를 내서 애를 막 혼냈어요. 그런 행위가 결코 윤리적으로 좋은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분명히 뭐 아이를 훈계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막 불같이 화를 낸다?
한마디로 요만한 거에 우악 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잖아요. 조그만 걸 어마어마하게 크게 볼 수 아는 사람. 우악 하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죠. 약간 뉘앙스가 어때요, 여러분? 뉘앙스가 이렇게 향기가 어떻게 나냐면 살짝 기피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잠깐 보류시키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그룹 스터디 좋죠. 경쟁하기 좋으니까요. 수족에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서 숙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칭찬을 통해서 동기부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죠? 여기 둘 중에서 뭐 칭찬을 통해서 뭐 애가 한다든지 업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말인 거죠. 직접 혼내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마음이 여려서 혼나버리면 네. 그럼 왜 숙제를 안 해오죠? 네. 좀 저 입장에서 답답하긴 한데 그럴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여지가 있는 말들 있죠.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은 틀릴 수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흔히 쓰는 사회 명제 중에서요. 사회적으로 쓰는 명제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은 죽는다. 이건 굉장한 뭐 발리애가 없죠. 여태까지는요. 네. 네. 인간은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뭐 200년 산 사람도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런 말들 몇 개 빼고는 일반적으로 전부 다 100% 사실인 거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빼고는 없어요, 그냥. 요만한 예외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말들은 그 여지를 남겨주는 말들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대부분 옳은 말 골라봐 할 때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답이 될 만한 거는 딱 1번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화 잘 내는 사람한테 기름 붓는 것도 아니죠, 이건 여러분. 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아, 이 사람은 문제를 이렇게 푸네. 나랑 다르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면 많이 보일수록 여러분이 비교를 하면서 이건 내게 나, 이건 이 사람 게 나, 이건 이 사람 거 괜찮네, 이건 내게 더 나은 것 같네. 이렇게 판단하면서 여러분이 얻어갈 거 얻어가고 버릴 거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그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제 의미로 풀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드릴 거고, 저는 이렇게 풉니다.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저의 나름의 몇 년의 경험을 여러분이 슉 하고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됐죠, 여러분? 저 NCS 처음 나올 때부터 해서 오래됐거든요. NCS 뭐 오래 풀어봤거든요, 유형을요. 그래서 이것도 NCS 유형이다 싶으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 근데 요새 뭐 모든 문제들이 거의 다 NCS 형태로 나오긴 해서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문제 푸는 방법 자체를 여러분이 계속 깨달아 보면서 어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제가 말한 부분이 되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뭐 몇 년, 6년 막 넘어가는데요. 6년 넘게 이제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맨 처음엔 요만하고 저도 느꼈지만 점점 해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느끼는 것도 여러분 몇 개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은연중에 흘려요. 저도 모르게 이제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계속 제가 뭐 중요하다고 안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잔소리처럼 듣다가 이해하다가 이 사람이 중요하대 라고 말하는 걸 놓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저 입장에서 보면 이 짧은 강의 시간 내에 제가 모든 걸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런 요만한 꼬투리도 웬만하면 이 사람이 왜 여기도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 사람이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랬겠구나. 많은 문제를 풀다가 이 사람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허투루 듣지는 마세요. 왜 저런 말 하지? 왜 이런 소리를 해? 당해봐서 그래요. 아까 전에도 여러분 저 문제 시간 잡아먹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논리적인 문제요. 네. 방금 전 문제는 이거. 제가 엄청나게 당해서 그래요, 여러분. 뾰족한 생각들로 제가 엄청나게 당해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갈수록 제 점수가 올라가요, 여러분. 그겁니다. 알겠죠? 저도 시험 보면 여러분 100점은 못 맞아요. 왜냐면 시간적인 개념, 문제랑 제가 이해하는 게 틀릴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판단을 제가 막 제 나름의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딱 그거예요. 내 생각에 앞장서서 내 생각을 너무 중요시하게 느끼면 틀려요. 그냥 중의적인 생각.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맞아요. 그거 많이 깨달아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들까지 조금 놓치지는 말고요. 이 사람 왜 얘기할까? 한 번쯤은 생각 더 해보세요. 네. 제 말이 100% 옳은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대신에 5, 6년에 어찌 보면 제가 6년의 경험을 여러분한테 일단 토스하는 거라서 그거 여러분이 얻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 3번 문제는 지금 좀 빠졌는데요. 아니군요. 네, 다음이군요. 유형 3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유형 3입니다. 현상을 바탕으로 추론하기예요. 자, 일단 해석 한번 해보죠. 자, 제시된 현상을 종합해서 추론한 것으로 하여튼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래요. 적절하지 않은 것. 네. 2018년 중국에서 결혼하지 않은 성인 인구가 2억 2천만에 달하고요. 동일한 해에 이혼한 사람은 2천만 명이 넘고 2억 4천만 명이 독신자다. 네. 독신자의 수는 러시아와 영국의 총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중국 사회 발전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독신 가구가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숫자들을 갖고 내가 뭔가 장난을 쳐야 되나? 일단 그 생각보다는 일단 밑에 보기부터 한번 해석해 봐야지로 가는 게 맞겠죠. 보기부터 해석해 보면서 너무 논리적이나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거기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거겠죠. 네. 중국에서는 2018년에 이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인구보다는 적었구나. 이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적었구나. 맞는 말이죠. 숫자로 갔네요. 얘는요. 러시아와 영국의 총 인구 수를 합친 것보다 중국의 인구 수가 많구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독신자의 수도 많은데요. 네. 중국의 독신 가구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다. 여기 독신 가구가 더 증가하는 추세라며요. 일단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읽어본 것 중에서도 말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답은 3번이겠네. 판단 끝입니다. 밑에 건 안 읽는 게 좋은 편인 거죠. 독신 가구의 증가폭은 사회 발전 수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향상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니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의 미혼 인구가 2억 명이 넘었구나. 2억 2천 명에 달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답이 여기서는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쉽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너무 뻔뻔한 평이한 문제였어요. 자,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30년까지 관련 사업에 4인 영역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100억 달러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발전 선비를 활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 인증제가 도입됐고 모듈의 최저 효율 기준을 만들어서 고효율 제품을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네, 일단 읽어볼게요.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가 취업시장에서 앞으로 유망하겠구나. 일단은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죠, 여러분. 그러면 동그라미에 가까운 약간 세모 정도? 느낌이 약간 싸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발전 선비를 이용하면 혜택이 있겠구나. 탄소 인증제가 된다며요. 이거는 맞는 말 같죠? 태양광과 관련된 제품의 기술력이 증대되겠구나. 네, 최고 효율, 최저 효율을, 아무튼 고효율을 위해서 이제 노력한대잖아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발전 선비를 쓰면 되겠네. 그죠? 네. 탄소 배출량이 많을수록 경쟁력이 강화되겠네? 절대 아니죠, 여러분? 답은 여기서 5번 정도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뉘앙스 해석 여러분 제가 살짝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뉘앙스 해석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편이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얘는 같은 편이야. 정확히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확한 답을 모르겠어요. 100% 답을 모르겠어요. 대신에 얘랑은 같은 맥락이고 얘랑 같은 맥락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둘만 짝을 져놓잖아요. 그러면 답은 얘네들이 절대 될 수가 없죠. 같은 맥락이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생뚱맞은 제가 답인 거죠. 맨 마지막 거 답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뉘앙스 해석은 내가 100% 정답인 건 이렇게 확신해서 답을 체크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편 먹어봤을 때 얘네들이 편이고 얘네들이 편이니까 너 혼자 노네. 그러니까 너가 답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류의 답이에요. 이런 뉘앙스 해석 문제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 때 제가 시험을 봤을 때 한 1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찍는 건데 찍는 것 같지 않은 약간 머리를 써서 찍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찍었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막 넣고 그냥 코카콜라 맛있다 그건 아니에요. 대놓고 그래도 생각은 해서 얘네들은 편이고 얘네들은 편이니까 얘 혼자만 놀고 있는데 얘가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같은 편 혹은 4개 같은 편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덩 떨어지니까 그 녀석이 답이겠구나라고 판단하고 푸는 거죠. 그게 뉘앙스 해석입니다. 그거 여러분 처음에는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저도 처음에 한 정답률 50, 60 왔다 갔다 했어요. 대신에 이제는 거의 안 틀립니다. 딱 느낌상 문제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향이 있어요. 보기 중에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몇 번 풀어서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이 이제 고민하다 보면요. 그런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같은 맥락이네. 둘 다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혹은 긍정의 힘이 얘네들은 강하구나.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얘네들은 부정의 힘이 강해. 하고 짝꿍이 져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골라가면요. 동떨어진 것들이 하나 나와요. 그런 것들이 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뉘앙스 해석의 핵심입니다.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답을 체크했을 때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 뉘앙스에서 한 10% 정도의 문제. 100문제면 10문제, 150문제면 15문제 정도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네.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자, 1967년에 개발된 체스 프로그램 맥핵이군요. 맥핵이래요. 네, 죄송해요. 맥핵은 프로 체스 선수들의 연이어 패하였다. 아이벤스 개발한 체스의 딥블루는 1승 2무 3패로 패하였다. 바둑은 체수에 비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분석해야 하며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된다. 2010년에서 개발된 알파고, 유명하죠. 알고리즘도 스스로 학습해 기능을 할 수 있다. 인간에게 패배한 체스 프로그램 맥핵과 다르게 지난해 유럽 바르크사 판후이와의 대결 승리하였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AI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달을 해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런 거 같죠. 과거에는 막 패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승리율이 높아지잖아요. 네.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AI는 스스로 학습해서 기술을 익힐 것이다. 글쎄요, 여기 있긴 해요. 네. 스스로 학습해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뒤에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살짝 세모 동그라미 정도. 기계학습 기반의 AI 기술은 AI가 스스로 진화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조금 얘보다 더 심하죠, 여기는요. 스스로 학습뿐만 아니라 스스로 진화까지 한대요. 일단 AI, 알파고가 여러분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다. 더 많은 기보들을 습득하면서 더 많은, 그죠? 똑똑이를 말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얘도 같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은 라인이에요, 여러분.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뭐랄까요? 그냥 얘도 좀 답인지는 모르겠고 얘도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네 둘은 거의 비슷한 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편 잡는 겁니다.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편을 잡았기 때문에 둘 다 틀리든지 둘 다 맞든지 둘 중 하나는 거죠. 답은 하나뿐이니까 얘네들은 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보기들이 되는 겁니다. 자, 맥핵 이후에 처음으로 프로 선수의 승리를 거두기까지 약 30년이 걸렸다. 자, 이 내용인 것 같네요. 그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으로. 요 말 때문에. 지금 처음인가요? IBM에서 개발한 딥블루가 승리를 하긴 했죠. 그죠? 1승 2무 3패로 패하였다. 일단 한 번은 이기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승리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요걸 1승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런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프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기까지 약 30년 걸렸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뭘 조심하냐면 누가 맨 처음에 이겼어요? 맥핵이 처음으로 프로세서 승리를 30년. 이게 좀 애매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승리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전체를 패했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중간에 어떤 제3, 제4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걔가 먼저 승리를 한번 거뒀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승리로 봤어야 되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 얘는 일단은 세모예요. 그냥 세모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AI 기술 수준은 인간의 판단과 직관을 능가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전부 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느낌은 옵니다. 네, 얘보단 좀 나아져요. 이거 여러분 뉘앙스 해석이 제대로 된 녀석이네요. 잘 모르겠죠? 정답이 뭔지 모릅니다. 이럴 때 편잡기를 해야 돼요. 얘들은 편잡아서 그냥 애초에 애매한 거 5개지만 얘들 일단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미리 결정을 져놓고 1, 4, 5번 중에 골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의적인 해석이 다양해요. 내 생각인가? 자, 1승 2무 3패로 패하였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아직은 졌다라는 소리겠죠? 그렇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근데 이 승리가 요거에만 국한이 돼버리면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혹은 또 이 안에 중간에 제3, 제4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걔는 이미 1승을 거뒀었어 라고 있다고 가정이 되어 있다라면 답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 여지가 있어요, 얘는. 그럼 얘도 이런 류로 보자면 얘네들과 같은 류라고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확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넓혀 가보는 겁니다. 했을 때, 얘네들에서도, 얘도 같은 편인 것 같네. 그럼 얘도 먹어요, 이렇게. 그럼 AI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달해오고 있다? 얘랑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여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녀석하고 여지가 거의 없는, 그냥 별로 없잖아요. 지속적인 발달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얘는 맞다라고 해석했을 때, 이 중에 가장 답인 것 같은 녀석은 4번이 걸리는 거죠. 왜냐면 너무 많은 중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이해 자체도 잘 안 되고, 이것도 패했다고 보면 패한 건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년은 맞긴 하고요. 이 녀석이 요 뒷말에 신경 쓰면 맞는 것 같지만 승리를 처음으로 아무튼 별의별 게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답을 고를 때 그래 이 정도에서는 4번을 선택하는 게 낫겠어. 왜냐면 2, 3, 5번은 같은 편 같고 1번은 맞는 편 같으니까 그래도 그 중에 너가 제일 답 같다. 그나마 너가 제일 답 같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르는 유형의 뉘앙스 해석이 여러분 문제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한 10문제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됐죠? 네. 아무튼 지금 여러분 굉장히 짧게 논리에 대해서 지금 문제 유형 3개, 논리적 사고력에 대해서 문제 3개 정도, 유형이 3개군요. 3개 정도를 풀어봤는데 제가 느끼는 여러분 개념은 시간 잡아먹기 좋아요. 왜냐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잡아먹을 때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를 절대적으로 판단 먼저 하시고 시간 싸움에서 내가 능가해야지, 이겨야지, 이거 굉장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무튼 꽤나 뭐랄까요? 글씨적으로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뉘앙스적인 해석을 내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은 짧게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수리 파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수리 파트는 여러분 제가 이제 문제마다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주요하게 잘 보시면서 내가 모자랐던 부분들 이제 대부분 이제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편견일 수는 있어요. 강의를 이제 개설하고 강의를 들어보고 강의에서 질문 나오는 거에 거의 10중 9.9는요. 10개 중에 9.9개는 수학입니다. 수학이 가장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수학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꼼꼼하게 잘 드려 노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들어보시면서 내가 없는 거네, 내가 몰랐던 거네, 그러면 무조건 흡하시고요. 일단 흡하고 있다가 이건 내 거보다 느린 것 같아 라고 할지언정 흡하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르는 사람이면 한 가지 라인으로밖에 못 가요. 대신에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건 이게 더 빠를 것 같고 이건 이게 더 빠를 것 같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지금 우리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모든 시험은 요새 나오는 모든 시험은 다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을 널널하게 주고 마음껏 풀어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 요만큼은 아낄 수 있는 풀이가 좋은 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연습할 때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거랑 세 가지 알고 있는 거랑 어마어마하게 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풀이라도 이 사람은 다르게 푸네. 이건 왜 더 오래 걸리는지 알려주지? 놓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얻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이거가 낫구나 진짜 이러면서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좋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무시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수리 파트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